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G20 미중 무역전쟁 휴전, 미중 무역협상 재개, 미중 무엇을 주고받았나 이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G20 무역전쟁 휴전, 미중 무역협상 재개, 미중 무엇을 주고받았나입니다. 이 배경으로 된 것은 G20에서 미중 무역전쟁 휴전입니다. 이번 무역전쟁 휴전의 배경을 한번 보겠는데요. 중국이 고수한 마지노선을 포기해서 이번에 무역전쟁이 휴전이 된 것입니다. 즉 표면적으로는 그냥 중국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진게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이 고수한 마지노선이 포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무역전쟁이 휴전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결국은 이긴 게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언제까지 협상 시한을 연장할까? 그 내용하고 만약 휴전의 시간이 길어지면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양측이 최종적으로 무역 합의에 이르는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여전히 요원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이게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 제조 202호도 있고 아니면 지적재산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말할 거 있는데 그거는 좀 더 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측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전쟁 잠정 휴전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협상 재개도 선언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정된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추가 관세는 유보를 했는데 그러면 어때요? 그 앞에 제정된 타리프 그 관세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협상 전에 설정한 마지노선 한번 볼까요? 이게 월스트리트저널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 선결 조건입니다. 그 중국 거대 통신기업 화웨이의 미국 기술 판매 금지령 해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취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의 미국산 수입품 구매량 증가 철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타협하기 쉬운 조건이 뭘까요? 보면 미국산 수입품 구매량 증가입니다. 그 전에 무역 협상을 하면서 몇 년도부터 그 몇 년도부터는 얼마 더 사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그거 사는 것은 지금 당장 중국에서 필요한 제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두 같은 겁니다. 보면 미국산 수입품을 대량 늘려서 성의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회담 전 28일날 그러니까 29일날 회담을 했잖아요. 28일날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8일날 대두 54만 4천 톤 주문 이것이 화웨이 분위기 조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두의 주문이 가지는 의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휴전을 합의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황 악화를 방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졌어요. 중국이. 왜 그런지 자세히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대두는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미국의 판벨트를 겨냥한 조치인데 이 판벨트라는 것은 여기 그 농업지역이에요. 미국 중앙지역의 농업지역을 판벨트라는데 farm이 원래 농사란 뜻이잖아요. 이 농사지역을 미국의 그 트럼프의 좋은 그 후원자들이 이 판벨트에 많아요. 이 판벨트를 겨냥해서 트럼프에다가 좋은 입맛이 되는 대두를 수입을 해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 아주 쉽죠. 어차피 사야 하는 품목입니다. 현재 대두는 미국 대신 브라질에서 구매를 왕창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브라질이 지금 엄청 살기 좋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번 조치는 브라질의 수입이 줄어든 효과가 생기겠죠, 다시.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불만을 토로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G20에 대해서. 그것을 아시면 됩니다. 또 다른 마지노선 중국의 수입품에 대한 징벌적 관세 부과 취소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는 이미 부과한 관세에 대해서는 취소하지 않았고 3,250억 달러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는 딜레이를 시켜주겠다. 지금은 안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잠정 중단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부분에 at least for the time being. 그래도 적어도 이것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고. 무슨 뜻이냐면 계속 이것은 진행 중인 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250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게임이다.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한 중단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결정이 갖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미 징수한 징벌적 관세 철회 안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지노선 화웨이 건이죠. 화웨이에 대해서 미국산 기술 판매 금지령 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일부를 양보를 했어요. 100% 아니고. 미국 기업들이 중대한 국가 긴급사항과 관계 무관한 제품을 화웨이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상무부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서 화웨이를 제거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트럼프가 대답을 했거든요.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일부 장비에 대한 판매를 허용하는 것, 빠른 시일 내에 화웨이에 대한 정부의 차원의 검토를 할 것이지만 이처럼 복잡한 문제는 즉각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무역협상 막바지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역협상 막바지까지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그러니까 화웨이의 제재는 끝까지 간다예요. 무역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해결되지 않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협상 전 설정한 마지노선 중 지켜진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만약 지금 추가 협상 다시 들어간다고 그랬죠? 추가 협상에서 성과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다른 전문가들이 생각하기에도 즉각 관세 추가 부과할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을 한번 보겠는데요. SCMP, South China Morning Post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을 잡았어요. 어떤 헤드라인을 잡았었냐면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악수를 했어도 불신과 분쟁은 계속된다. 이렇게 헤드라인을 떴고 왕이 부장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오사카 행은 중국 전방위 외교의 성공적 실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화자찬이죠. 그러면 이 협상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중국은 겉보기에는 체면을 차렸습니다. 실상에서는 아까 진싸움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런데 중국의 속셈 한번 볼까요? 속셈이 뭘까요? 중국은 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어 해요. 그리고 트럼프는 무역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죠. 그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발표한 의미를 한번 보겠는데요. 협상이 결렬된 지점 5월 5일에서 다시 논의하자. 그러니까 그 90%가 협상이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5월 5일까지. 그 지점에서 그 내용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즉 중국이 입장을 뒤집기 전 양측이 합의했던 90%에서 시작하자라는 말입니다. 이 입장이 번복으로 일어난 일들 어떻게 돼요? 2천억 달러의 규모의 25% 관세 부과. 그전에는 10% 정도밖에 부과가 안 됐는데 25%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화웨이 제재 들어갔고 블랙리스트 작성했는데 화웨이 포함 143개 제가 그전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5개 슈퍼컴퓨터 업체 제재 계속 들어갔죠. 그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는 이 제재로 인해서 이미 스마트폰 해외 수출이 40%에서 60%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블랙리스트도 계속 작성 중이에요. 하이크비전이나 DJI. 여기 하이크비전, DJI 이 업체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여기서 받는 칩이 하이실리콘에서 받는 칩들이에요.
결국은 화웨이 제재하고 연관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거 들어간다?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이크비전 같은 경우는 CCTV고 DJI 같은 경우는 드론을 통해서 거기에 수집된 정보들을 백도어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이크비전은 CCTV를 통해서 그 백도어를 통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죠. 그 백도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칩을 누가 만들어요? 하이실리콘이 만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협상이 5월 5일 시점으로 돌아간 것 뿐이죠. 그리고 5월 5일 시점에서 현재를 보면 그냥 한바탕 홍역을 이루었지만 다시 5월 5일 시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중국은 엄청난 손상을 입었죠. 어떤 손상을 입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 하락이 됐고, 두 번째로는 중국 내 공장들이 해외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실업자도 증가를 했고, 그리고 관세가 오름으로 인해서 중국 물품들이 더 덜 팔리게 됐죠. 그리고 이 합의로 돼서 미국이 얻은 것은 뭘까요? 이 합의, 히토류 무기화를 일단 막았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와 거래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숨통을 트여준 부분이 있어요. 특히 몇몇 업체들은 이번 거 풀어달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0%는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숨통을 계속 트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뭐라고 그랬냐면 화웨이에 대해서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건 일시적이라는 거죠. 일시적이고 이게 어느 순간에 어느 장단에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결국은 화웨이 제품을 안 써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오죠. 중요한 거는 일시적으로 협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대두 수출 확대 미국이 얻었죠. 그래서 브라질은 또 힘들어지죠. 그리고 트럼프가 향후 3,520억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추가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 높아요. 아주 높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역 협상이 깨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가냐? 어느 순간에 그게 해결이 되냐? 그리고 언제 이 추가 관세가 이루어지냐?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뉴욕타임즈에서 6월 28일날 이렇게 헤드라인이 떴는데요.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협상 대표죠. 중국은 당시 5월 5일 당시에요. 디지털 무역에 관한 합의사항에 대해서 입장을 번복을 했어요. 여기에는 미국이 중국 내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에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디지털 무역이 무엇이길래 번복을 했을까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의 온라인 기업들이 사전 검열 없이, 중요한 건 여기는 사전 검열 없이예요. 사전 검열 없이 중국에 진출, 중국 인터넷 개방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디지털 무역의 개방이 중국으로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의 인터넷 봉쇄를 돌파 또는 인터넷 봉쇄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거예요. 즉 중국의 정보의 차단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구멍을 확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홍콩의 200만의 시위에 대해서 중국 인터넷이 봉쇄를 했거든요. 어떤 BBC 기자가 이런 일을 하나 했어요. 어떤 일이냐면 여담으로 그 홍콩에 사는 BBC 기자가 그걸 사진에 찍어서 어디에 올렸냐면 위챗에 올렸거든요. 친구들한테 위챗에 올렸는데 당신의 위챗 계정은 폐쇄되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위챗에서 연결을 해서 다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인증을 다시 받으래요. 인증을 다시 받으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대해서 인증받고 그 안에 그 번호, 자기 라이센스 번호까지 다 집어넣어서 인증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단지 사진 한 장, 기사도 안 썼어요. 사진 한 장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봉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만약 거기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 같은 게 써진다면, 아니면 왓츠앱 같은 게 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네이버에 아니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게 중국의 검열이 없이 써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보는 무한하게 퍼져나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막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무역 합의 안에 넣으려고 만약 하면 첫 번째로는 중국의 거절이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만약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절하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추가 관세가 다시 발현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지점들이 있잖아요. 이 어려운 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떤 돌파할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중국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대선 때까지 이끌고 싶어 합니다. 대선 내년에 하잖아요. 미국 대선. 미국 대선 때까지 이끌고 싶어 하고 특히 올해 말은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만 잘 넘기면 내년 대선의 캠페인에 트럼프가 경제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지 않으리라고 계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역전쟁이 일어나면 지금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특히 트럼프가 지금 현재 4위예요. 4위. 그리고 누구랑 덤비냐? 이것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존 바이든 그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후원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바이든 후보가 지금 미국의 1위 후보예요. 1위 후보인데 만약 그 1위 후보가 당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바이든이 중국에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에 만약 실패할 경우는 새롭게 취임하는 민주당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유화적일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점, 트럼프는 이러한 생각을 모를까라는 겁니다. 아니요, 너무 잘 알겠죠. 협상의 달인이고 이번에도 으름장 나서 뭐든 얻을 만한 건 다 얻고 화웨이 조금 내주고 전부 다 취해버렸죠. 물론 대두 취하고 화웨이 조금 내주고 다른 것들 다 취했어요. 어떻게 돼요? 굉장한 협상의 달인이에요. 그러면 트럼프가 아무것도 모를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겠죠. 그래서 협상이 부진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화당과 국내 외적으로 압박이 점점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을 위해 중국에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 것 같아요? 그 대답은 나중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5월 1일로 되돌아가 봐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협상이 90% 완료됐다라고 말을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면서 낙관적인 논조의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5월 3일날 중국의 입장이 번복됐죠? 그리고 5월 5일날 무역협상 실패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추가 관세도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6월 1일 추가 관세 적용을 했죠. 이렇게 진행돼 가는 건데 현재 트럼프가 줄 수 있는 무역협상의 시한 중국에 올해 말까지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면 내년은 안 된다고 아까 말이 나왔고 그리고 정말 더 취약이 돼버리면 트럼프가 당선이 안 된다고 만약 생각한다면 정말 그거는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즉 중국에게 무작정 시간을 줄 수는 없다. G20 전 폭스TV하고 트럼프하고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나의 예비 계획은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25%까지는 아니어도 10% 정도다. 이게 3,500억 달러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6천억 달러 가운데 아직 징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 부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우리가 봐야 할 관전 포인트 한번 볼게요. 19기 4중 전회입니다. 작년 11월에 개최가 되었어야 돼요. 그런데 올해 7월까지도 열릴 기색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4중 전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공산당의 발전 방향 및 인사 등에 관한 결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전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사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에서 관한 결정인데 왜 안 열릴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진핑의 통제 권력이 마오쩌둥 수준의 강력한 권력이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당 내부의 강력한 도전 세력으로 이들을 처리로 인한 시간이 필요하다. 어떤 걸 더 생각할 것 같아요? 보통 두 번째를 더 많이 생각하죠.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인사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도전 세력이 있으면 이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지금 알아봐야 될 것은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압박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란에서 원유 수입 금지입니다. 지금 5월달 발주분 이란의 석유가 중국에 들어왔어요, 현재. 그런데 5월달부터 이란 석유 사지 말라고 지금 경고했어요. 근데 그게 들어왔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 사도 상관은 없는데 이란에서 구매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란의 원유 수입 제로, 수출 제로, 그걸 원하는 건데 그걸 막아내는 게 어디다? 러시아하고 중국이다. 러시아는 대신 판매를 해줘서 그러고 직접 판매가 되는 것은 지금 어디? 중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제도 2025의 폐기, 그리고 세 번째는 국가보조금, 그리고 네 번째는 환율 조작 및 인터넷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할까?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이 관세 정책이 몇 개월 더 지속이 되어도 제가 생각으로는 중국에서 공장들은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농후해진다. 그래서 아직 화웨이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기업의 아우성 때문에 일시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숨통을 트여준 경향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이 정말 원하는 수준의 개방은 무엇일까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역 협상, 관세입니다. 무역 불균형이죠. 특히 무역 불균형을 맞추겠다. 지금 그게 대표적인 거고 나머지 게 또 있는데 기술 이전, 그리고 국영기업 보조금, 그리고 직접재산권 이 세 가지를 법률 개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달라. 그래서 법률로 인정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법률로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도 그 일이 또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국가자본주의 타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중국 경제의 구조적 개혁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중국 권력층 계층이 아닌 중국 인민에게 돌려주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일을 막아내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이 뭐예요? 트럼프의 퇴진이에요. 트럼프가 나가길 원하죠. 언제? 다음번 대통령 때 떨어지는 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민주당의 강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 사람이 존 바이든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트럼프는 한시적 권리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왜 트럼프의 퇴진을 원하면 트럼프가 기존의 국면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협상은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협상처럼 보일 수도 있다. 중국의 구색마켓치기용 그것 좋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고 아주 불완전하고 그리고 잘못하면 삐끗 떨어지는 그런 불완전한 협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마음만 한번 틀어버리면 다시 원상태로 가고 미국이 원하는 협상의 단계까지 안 올라오면 다시 원상태로 와서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국 내에 있는 공장들은 점점 더 엑소더스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 모든 일들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특히 우리나라 와서도 화웨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떨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화웨이의 백도어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백도어가 없을 거냐, 다른 회사에서 만드는 물품도 백도어가 없을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만약 하이실리콘의 칩을 쓰는 어떤 업체도 그 백도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든 미국 업체든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